경전선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전남의 각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전선을 타며 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화면에 담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경선에 호남의 주자들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보궐선거 공천에서 배제됐던 천정배 전 장관이 광주에 정치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 심리치유시설이 생긴 지 1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취재했습니다. 댐 건설 때문에 터전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자원 공사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러분 동네의 버스 노선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이 불편하시겠죠? 교통은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삶의 일부이기 때문일 겁니다. 폐지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전선에도 열차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송장근 기자가 열차를 타고 그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기 1시간 전, 따스한 햇빛 속에서 한 80대 할머니가 열차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매주 한 번 아들을 만나러 보성에 가는 날입니다. 집에가 있으면 좀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운동 겸해 이제 거기로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 보성행표를 끊는 또 다른 어르신. 집과 멀리 떨어진 수목원을 돌보기 위해 30년 동안 이 열차를 3,000번도 넘게 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차를 또 타는 경우가 있고 또 올랐다 내려가고 내일 올랐다가 토요일날 또 내려가.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는 곳 앞서서 잠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선이 여기 도착하자 사람들은 기차에 오르고 각기 다른 역에서 탄 자매는 이 열차 안에서 만나 친정으로 갑니다. 20년간 지켜온 자매의 약속입니다. 광주에 살고 송정리에 사는데 네. 일이 있으면 같이 저는 이제 효천역에서 타고 언니는 송정역에서 하면 이제 기차 시간을 맞춰가지고 다른 칸으로 건너가 봤습니다. 친정 가는 아기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열차 안이라 아기가 마음껏 거둔데도 엄마는 아이를 천천히 달래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 데리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버스 타고 가기도 좀 힘든데 기차는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까지 46년, 16,000일을 꼬박 달려온 경전철. 기차가 싣고 달려온 건 사람들의 삶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 이런 강력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온전한 삶을 돌려주는 일도 국가의 의무일 겁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유시설도 그중에 하나인데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고 또 부족한 건 없는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까지 따라오는 강도의 모습. 아무도 없는 어두운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던 범인을 떠올리면 택시기사 김모 씨는 아직도 손님 태우기가 겁납니다. 또 가다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미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오면 그냥 뭐라게 등골이고 찾아야겠다. 아주 평범한 손님이었는데.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예고도 이유도 없이 살인당할 뻔한 이모 씨도 끔찍한 해리성 장애로 4달째 입원 중입니다. 그 애가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는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애가 전부 거기 있는 경찰이고 아저씨고 전부 다 그 애로만 보여요, 사람이. 두 경우 모두 범인은 곧 붙잡혔지만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립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상생활이 피폐해지고. 이런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돌봐주는 스마일센터는 광주와 전남에 단 한 곳. 의료와 심리치료 지원, 법률 지원과 더불어 주거지 근처에서 강력범죄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생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는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로 내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모시고 와서 센터가 들어선 1년 새 광주와 전남에 4만여 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지만 치료를 받은 사람은 100여 명.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센터를 찾아온 사람은 지금까지 4명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인권 유린 사실이 드러난 한우리 복지원을 폐쇄하고 장애인 25명은 다른 시설로 옮기라고 신안군에 지시했습니다. 또 복지원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시설 4곳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호남 개혁정치 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광주에 정치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호남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며 호남의 살 길을 찾고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장관을 김낙곤 기자가 만나서 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나타냈고 연구소를 낸 이유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뜻, 어떤 뜻입니까? 제 문제의식.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과 진보를 우리 광주에서 호남에서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 호남의 소외와 낙후, 이거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되겠다. 이 2가지 목표. 지난 730 보궐선거에서 당 지도부의 선택과 관련해 어렵사리 말을 꺼냅니다. 요새는 좀 나이 먹어 좀 너그러졌나? 어때 정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또 권은희 의원이면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좀 문제가 크죠. 이번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쓴소리를 합니다. 정말 당을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뼈를 깎듯이 이걸 쇄신을 해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쇄신을 못할 것 같으면은 무슨 다음에 대표가 되겠다 이런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제는 호남 정치. 일단 현재 호남 정치의 구도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개혁적이고 인물과 비전 있는 걸 양산해낼 수 있는 토대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하나는 기득권이 돼버렸고 또 하나는 무기력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렸는데 그 2가지 폐해가 유감스럽지만 가장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정치입니다. 주소를 옮긴 광주에서 자신이 바꾸겠다는 뜻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중앙 정치를 통해서 자구구국, 그러니까 호남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는 그런 길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되고 싶습니다. 중앙 정치를 위한. 그래서 그 정치를 좀 다음 총선의 기회에 제 마음대로라면 좀 통째로 바꿔보고 싶다 하는 것이. MBC 뉴스 김낙곤입니다. 무등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오늘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정용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환경부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을 최종 인증했습니다. 무등산권이 고고학과 생태, 문화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사실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겁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강원 평화지역 등에 이어 국내 6번째입니다. 인증된 면적은 무등산과 화순서유리 공용 화석지, 담양 가사문화 유적권 등 총 246제곱킬로미터로 무등산 국립공원의 3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8,500만 년 전에 형성된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크기가 세계 최대급이고 내륙 산상에 위치한 독창적 특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주상절리대고 그리고 다른 곳이 대부분 바다에 있지만은 이곳은 해발 400m 이상의 정상부근에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질공원 인증은 지역경제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지질공원 6곳을 연계하는 관광벨트가 구축되고 무등산 수박 등 국가지질공원 내의 특산품에는 인증 마크가 부착돼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뭔가 소득 증대하고 우리 또 광주를 또 지질공원 인증이 되니까 이제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광주를 많이 또 찾을 것 같습니다. 무등산권의 다음 목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은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이 추진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다목적 댐 건설이 불가피하지만 댐 건설 때문에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이들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지성 리포터입니다.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강진의 한 초등학교. 10명이 넘는 도심 학생이 이른바 산골 유학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로 나들이를 가는 날. 댐 주변의 인근 20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퀴즈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입니다. 동서 길이는 약 80km이고 남북 길이는 약 40km인 섬은 어디일까요? 전체 학생이라고 해봐야 수십 명이 고작인 작은 시골 초등학교. 하지만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전폭적인 후원 덕에 교육 환경과 내용은 여느 도심학교보다 낫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열린 행사도 수자원공사가 20여 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부대끼면서 협동해서 그런 생활하는 기회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 그동안에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힘써온 후원기관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라는 명분도 얻게 됐습니다. 기왕이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물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주민의 일상 삶과 밀착한 지원 사업이 도농 간 학습 격차 해소는 물론 보다 나은 농촌 교육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